여기 콜드플레이 누군지 알아? 방탄소년단은 알아? 예. 예, 좋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군요. 이제 해가 지나고 그랬으니까. 콜드플레이랑 마이 유니버스라는 음악 만들어서 유명해졌잖아요. 아시죠? 예. 그 콜드플레이가 비바 라비다라는,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비바 라비다라고 하는 이 앨범을 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앨범에 삽입된 그 비바 라비다 같은 이름의 노래였어요. 이 비바 라비다의 뜻이 멕시코어인데요. 뭐 굳이 풀이하자면 뭐 인생이요, 뭐 인생 만세, 뭐 이런 뜻이에요. 인생 만세. 자, 그럼 물론 이제 아마 이 그 콜드플레이의 기획자들이 아마 굉장히 고심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많은 것을 활용했던 것 같긴 해요. 이 비바 라비다는 멕시코의 유명한 여성 화가였던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작품의 제목이에요. 이 작품. 굉장히 그 검색해 보시면 생애 자체가 운이 없는 그런 아주 불운의 상징이자 그런 그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그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예술 작품, 이 수박 작품이 비바 라비다였고요. 인생 만세. 네. 수박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불운의 여인인데 마지막 작품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쪼개지지 않은 수박, 반 쪼개진 수박, 3분의 1, 4분의 1, 여러 조각 이렇게 나와 있는 수박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그림, 외젠 드라큘라의 자유를 외치는 이 여인의, 여신의 그림을, 이것도 당시 프랑스 혁명 때를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차용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영상하고 사실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했던 이 그림에 어떠한 불운이 있었던 여류 화가의, 물론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1900년대 화가니까. 거기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 콜드플레이가 하나의 이 앨범을 만들었고, 가사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집어넣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누군가 유튜버가 뭐죠? 레미제라블의 그 영상하고 음악하고 합쳐서 또 조합을 한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자꾸 현대에 엮여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신도 받고, 왕도 받고, 태양왕, 절대군주,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혁명의 상황들, 그리고 어떤 막 처참한 장면들, 이런 것도 쭉 봐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1800년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그림들이. 요 그림들은 누구 건지 아시겠죠? 모네. 네. 왼쪽 세 개는 밀레의 그림입니다. 예, 밀레의 그림. 뭐 낮잠,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 그죠? 네. 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밀레가 아닌 모네의 그림이죠. 예. 여인, 이건 이제 그 부인이랑 아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일출이라는,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그 유명한 일출이라는 그림인데요. 밀레와 모네가 지금 보셨던 그런 흐름에서 갑자기 이렇게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이전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그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같은 거는 주로 많은데 보면 프리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드라마의 주제가, 내용이, 소재가 있기 전에, 그 훨씬 이전에. 예를 들면 어머니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무럭무럭 잘하고 더 좋은 일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빛이 돼요. 근데 얘가 도대체 뭘 먹고 자랐지? 그러면 이제 프리퀄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현대 미술의 프리퀄이 과연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것이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던 그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그러한 시대를 짧게나마 보고 거친 뒤에 이 예술가들이 드디어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사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붙은 이름들이 사실주의인 거죠. 그래서 사실주의. 이거 고호는 조금 더 이따 태어나는데 고호는 이 밀레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기도 해요. 네. 그대로 복제하기도 합니다. 고호 스타일로. 자, 그리고 자, 현대로 아마 여기서 멈췄으면 현대 미술로 가는 다리가 짧았을 건데 모네부터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주변 사람들과 경치와 환경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의 느낌을 섞기 시작해요. 사실주의가 아니고 내가 보는 하늘은 저런 하늘이야. 내가 보는 물빛은 이거야. 그러니까 고호의 물빛과 모네의 물빛은 다른 거죠. 네. 그런 내 느낌을 넣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얘 참 잘 쓰시네요 라고 하면 별로 이게 왠지 불쾌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작품을 냈을 때도 참 인상적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이름으로 인상주의가 시작이 된 건데 네. 아무튼 간에 어찌됐든 바라보는 관점들을 사회에서 강요를 받다가 그것이 주변 사람과 환경으로 왔다가 그리고는 내 느낌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그전에는 다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에는 후룸라이드 타고 내려오면서 주변의 광경들이 다 연속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다 내려와서는 이제 잠수복 갈아입고 오리발 쓰고 물안경 끼고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 하면은 그 주변만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현대미술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 작가 다르고 저 작가 다르고. 그래서 현대미술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느끼시죠. 네. 지금까지 나온 그림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르네상스와 그 바로크까지를 거치면서 이렇게 신들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저기 보이는 세르반테스도 태어나고 셰익스피어도 영국에서 있었지만 당시에 대륙 이탈리아와 프랑스에는 이러한 화풍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루이 귀족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케이크 먹어. 근데 갑자기 시민들이 너나 먹어. 그러면서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몇 번의 부침을 거쳐서 예술가들의 눈이 바뀝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저걸 볼 게 아니다. 내가 저런 걸 표현할 게 아니다. 물론 이제 뭐 피카소의 그림도 있고요. 아까 고야의 같은 참상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 화가들이 드디어 자신의 그 일종의 프레임을 바꾼다고 하는데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는 때가 요때입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르누아르, 고호, 고갱 이런 이제 드디어 현대미술의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라고 하는 것. 왜 현대미술인가요?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내 느낌으로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의 얘기 드렸던 전반적인 소재들이 현대미술의 프리퀄입니다. 현대미술이 왜 생겨났을까? 왜 어려울까? 이 얘기들이에요. 네, 그걸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면 오늘 제목은 빵 대신 케이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전반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미술 이전의 그림이나 뭐 그 예술사는 사실 큰 흐름들이 있어요. 연결된. 그래서 그 흐름들을 이해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 가서 이거 누구 그림인지 알아?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랬잖아?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 드려봐봐. 선생님 그거 몇 년도 작품이에요? 라고 거꾸로 질문해. 쩔쩔매면 혼내주고 만약에 대답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아까 봤지? 대략 요쯤이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후원을 받던 왕이나 귀족들의 그림들 아니면 그 이전에 신들 아니면 오히려 그 이후에 시민의 관점에서 그치? 그렇게 내 시야가 어디쯤이었을지 드러날 테니까 선생님한테 몇 년도 작품이에요? 거꾸로 물어봐. 알았지?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전반적인 현대미술은 태어나게 되고 앞으로 그 직전까지의 예술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하나하나의 작품에 얽힌 이야기들도 역시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재밌게. 많은 수많은 이제 재료들도 많습니다. 강의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짧잖아요. 사실 이 현대미술이 태어나기까지의 요 강의가 한 학기 강의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좀 최대한 간단하고 큰 흐름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현대미술은 좀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료가 뭔지, 작가가 누군지, 다음에 뭐 형태는 뭔지,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은 뭔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전 미술은, 예술은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대략적인 우리가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 거든 간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나 이런 대륙을 좀 벗어난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조금 다릅니다. 아셨죠? 조금 다릅니다. 아까 보셨던 네덜란드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죠.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프랑스나 영국보다 훨씬 더, 예를 들면 민주화가 조금 더 빨리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대미술은 다르지만 현대미술이 태어나기 이전의 그림들을 보시면 몇 년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충 그러면은 콜럼부스가 1492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그때쯤이면 르네상스. 그러면은 신이 최고일 때. 그러면 대륙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신에 관한 그림들, 신전, 또 성당이었던 그림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임진왜란이 있었던 1592년 우리나라 그 일본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쯤 되면 대륙 핸델 바하가 막 음악을 만들고 있을 때예요. 이쪽은 그러면서 귀족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작가가 누구냐, 작품의 의미가 세세하게 무엇이냐를 당장은 모르더라도 대략 어느 지점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이다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눈이 바뀌고 점차 이제 내가 보이는 것, 눈에 보는 그대로 또는 너 이것만 봐, 딴 데 보지 마, 너 이것만 봐 라고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나 저거 보고 싶은데 아니면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라고 했던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음 현대미술 세대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이 전반적인 시대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뭔가요? 다음에는? 이거 후속 연결되는 거? 질문 좀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현대미술의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분이요? 콘텐츠가 제작 중이니까 다음 분이요? 그런가요? 아니, 그게 이제 준비하시는데 아니면 내년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처음에는 1학기 끝